무턱대고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 아주 조금 보기 싫은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뼈에 이렇게 박혀 들어간 부분은 사실상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쏙 빠지면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게 고정력이 높이기 위해서 아주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에 주었느냐, 그게 이제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봄성형외과 김동진 원장입니다. 라봄튜브 유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마거상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인 고정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마거상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엔도타인이 좋은가요? 실고정이 좋은 건가요? 원장님도 실제로 상담하시면서 많이 듣는 질문이신가요? 네,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최근에는 유튜브를 워낙 보고 공부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병원은 이걸 쓰는 병원이다 해서 선택을 하고 난 후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줄어드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아직도 여전히 많긴 하고요. 결국 이 이마거상 시 고정 재료는 어떤 걸 쓰나요? 하는 질문인데, 그리고 이제 어떤 게 고정력이 가장 좋고 어떤 걸 써야 되냐라는 질문을 이제 정말 많이 문의 주십니다. 네. 사실 병원마다 설명도 조금씩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다 보니까 이 환자분들은 더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마거상 할 때 이 고정 재료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라봄성형외과 김동진 원장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마거상이 정확히 어떤 수술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나이가 들게 되면 눈꺼풀이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시야를 가리게 되고 눈을 뜰 때 눈썹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마 올림근에 이제 반대 작용을 하는 근육인 추미근, 눈썹 내림근, 눈살근 등이 과도하게 작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눈썹을 붙잡고 있는 인대가 느슨해져서 눈썹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현상, 즉 눈썹 하수가 생길 잠재적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이 눈꺼풀이 처졌다고 이제 무턱대고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눈썹의 보상작용, 이제 눈썹이 위로 치켜뜨던 그런 습관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눈썹이 이제 원래 위치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미간이라든지 여기 이제 중앙에 아주 조금 보기 싫은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상안검 수술 자체가 아무리 예쁘게 잘 되었다고 해도 좀 사나워진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상안검 수술 후에 하는 얘기가 대부분 금방 다시 덮였어요 라며 이제 좀 더 피부를 잘라달라고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눈썹이 처진 걸 피부로 잘라내면 상당히 어색해지게 되겠죠. 네, 그럴 때는 피부를 더 자르기보다는 이마거상술로 처져 내려온 눈썹을 원위치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을 통한 이마거상술이 대중화가 되면서 나이가 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에서도 이 수술이 시행되는데요. 애초에 눈썹과 속눈썹 사이 이 거리가 너무 가까운 사람. 젊은 분들 중에서요? 네. 네. 그 사이에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서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 시에 이제 지방 제거에 효과가 전혀 없으신 분.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이 막 쌍꺼풀 수술하고 지방 최대한 뽑아주세요 하지만 뽑아도 너무 가깝거나 피부가 두꺼우면 여전히 불룩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성 안검하수로 눈이 졸려 보이거나 눈썹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수술을 받으면 젊으신 분들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히 이마를 당기는 수술이 아니라 눈썹의 위치와 눈 뜨는 습관까지 함께 교정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현재 많이 시행되는 내시경 이마거상은 어떤 방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나요? 예전에는 여기 두피를 절개해서 하는 고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절개를 해요? 네, 여기 이제 이마와 헤어라인 사이 우리 이마 축소술 하듯이 여기 이렇게 흉터가 남았거든요. 엄청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 이후에 이제 흉터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절개 부위 이후로는 이제 감각이 소실되는 등의 이제 합병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단점들이 거의 보완되게 되었습니다. 내시경 이마거상술은 언제쯤 나왔나요? 처음에? 나온 거 자체는 그래도 이것도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 넘었나요? 10년 훨씬 넘었죠. 10년 훨씬 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시경 이마 거상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요 내시경이 들어갈 만한 작은 홀을 5군데 정도 내어가지고 그 내시경을 보면서 눈썹이 붙어 있는 유지인대를 다 끊어주고 눈썹을 내리는 작용을 하는 근육들을 절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뼈로부터 분리된 이 이마 피판을 상방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이제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고정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고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마거상에 사용되는 고정 방법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크게 저희가 사용하는 거에는 뭐 엔도타인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다음에 스크류, 그 다음에 실 이런 게 있습니다. 고정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가지 그 방법은 각각 어떤 방식인지 설명해 주세요. 고정이 이마 거상 수술의 이제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고정을 통해 원하는 위치로 올라온 눈썹과 이마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닥에 유착되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피부 자체가 좀 두껍고 피하 지방이 두껍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붕대 자체만의 고정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고정을 하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정을 쓰게 된 건데요. 먼저 그 엔도타인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자료 화면에 그 사진이 나오겠지만 네. 엔도타인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된 우리 방패처럼 생긴 그렇죠. 그런 거에 한 8개 정도의 돌기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멍을 내서 뼈에 이렇게 탁 하면 이제 옷걸이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뿔난 것처럼 이렇게 다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마피판을 걸기만 하면 네, 그게 이제 엔도타인이고요. 네네. 스크류는 요즘 많이 쓰진 않는데 그냥 이제 우리 작은 나사 네, 나사 못을 여기 하나 돌리면 무서워요. 거기다가 이제 실을 네. 그 나사 헤드에 이렇게 실을 묶어가지고 돌려서? 네,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네. 이게 왜 요즘 잘 사용을 안 하냐면 아무래도 이게 남고 이제 유착이 된 이후에 뭐 절개를 조금만 하면 되긴 하지만 그걸 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은 이 뼈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아까 스크류 헤드에 실을 묶었다면 뼈에 구멍 뚫은 사이로 이렇게 실을 통과시켜서 어쨌든 실의 고정점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실과 이마 피판의 골막을 이렇게 묶어서 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고정 방법 3가지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라봄은 어떤 고정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이 중에서? 저희 라봄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실을 이용한 고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대부분 많이 들어본 재료는 엔도타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엔도타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과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원장님께서는 왜 엔도타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시나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엔도타인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가 수술적으로 실 고정을 하기 어려운 부위들이 있어요. 중안면부 거상을 할 때 되게 작은 시야에서 뼈에 구멍을 뚫고 거기서 실을 이렇게 묶어서 고정을 하기가 어려운 어려우니까. 경우에 그때 네. 쓰기 위해서 처음에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이제 응용을 하셨고 그 회사에서는 여러 제품을 만들죠. 뭐 중안면부용, 이마용, 뭐 턱용 이렇게 다 부위별로 다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아까 성형수술의 오리지널이라고 했던 모든 외과적인 수술의 고정법은 일단은 실에서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엔도타인이라는 게 뭐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건데 일단은 고정력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엔도타인은
뼈에 구멍을 내고 실을 이제 시야가 안 나오거나 손의 각도가 안 나올 때 사실은 사용하기 편한데 이마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잘 보이고 넓고 터널링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데 어떤 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좀 사용을 있어요. 해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도타인으로 고정을 했을 때 어떤 단점이 있었나요? 일단은 엔도타인을 썼을 때 그 피부가 되게 좀 얇으신 여성분들이 만져지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었던 것 같고요. 여기가 계속 좀 만져진다고. 이물감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도대체 언제 노가 없어지냐고 하는데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분은 2년까지도 이렇게 좀 만져지셨고 또 깔끔하게 노가 없어지지 않고 어떤 분은 그 부분에 막 큰 여드름처럼 염증 반응이 생겨서 그런 경우는 그거를 염증 반응의 원인이 되는 이것도 이제 결국은 엔도타인을 이물질로 인식을 한 거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뿌리 모양이 있고 방패 모양이 있는데 방패 모양이랑 돌기 모양은 제거를 할 수 있는데 뼈에 이렇게 박혀 들어간 부분은 사실상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쏙 빠지면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게 고정력이 높이기 위해서 아주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부러져서 나와요. 엔도타인 자체가 그렇게 튼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 건 남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 이마거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엔도타인으로 고정하는 병원만 찾거나 이제 반대로 실고정하는 병원을만 찾거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고정 재료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마거상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그 사실 안면거상을 할 때도 유지인대를 충분히 박리를 해서 당겨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 당긴 스마스를 어떤 실로 고정하는지 물어보시는 분은 한 분도 없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것도 사실 술자에 따라 다르거든요. 녹는 실로 고정을 하는지 안 녹는 실로 고정을 하는지. 그래, 유독 달라요. 이마거상 고정 재료에만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결국은 이마거상도 이 고정 재료보다는 눈썹과 뼈 주변을 이어주고 있는 이 유지인대를 충분히 릴리즈 해주고 이 눈썹을 아래로 내려주는 근육들을 충분히 끊어내 주었느냐 그게 이제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마거상 고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엔도타인, 실고정, 스크류 이 다양한 고정 방법이 있지만 결국 병원을 선택할 때는 장기적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마거상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정 재료는 수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핵심이라기보다는 수술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마거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눈썹과 뼈를 연결하고 있는 유지인대를 충분히 박리하고 눈썹을 아래로 당기는 근육들을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만 보기보다는 수술 후 6개월, 1년이 지나도 결과가 어떻게 그대로 유지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병원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마거상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마거상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